세상의 이치라고 하는 게 다 상식과 원칙대로 가게 돼 있습니다. 법원이 잘 가려낼 겁니다. 검찰이 그거는 어떻게 진술 때는 어떤 말씀하실 계획이신가요? 자, 오늘이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사실상 마지막 공판 날이거든요. 선고를 앞둔 마지막 공판 날인데 이거 결심 공판이라 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뭐 결심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선고일 예고라든가 이건 없는데요. 오늘 최후 진술이 지금 속보로 좀 다 들어오고 있는데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을 이재명 대표가 했군요. 김문기와 접촉했겠지만 기억 없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른다. 김문기 모른다. 이게 이제 논란이 되는 발언이었었는데 김문기와 접촉은 했겠지만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얘기한 겁니다. 이렇게 오늘 설명을 했다 그러네요. 하나 더 볼까요? 그리고요. 국감 때 눈치를 줘서 확 줄여 발언한 것이다. 이거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된 얘기 같은데요. 그때 국토부에 무슨 압박을 받았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국감 때 눈치를 줘서 확 줄여서 발언한 겁니다. 뭐 이런 설명이 최후 진술을 통해서 나왔다고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일단 지금 계속 소식이 들어오고 있어요. 시청자 여러분께는 바로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이와 관련된 얘기 세 분 모시고 진행해 보겠습니다. 우선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나와 계시고요. 그리고 맞은편에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 자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안지성 변호사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우선 안지성 변호사께요. 사실은 예상컨대 오늘 재판이 아침부터 진행이 돼서 네. 뭐 연속적으로 좀 오후까지 진행 중인데 원래 예상되기로는 이 시간쯤이면은 검찰의 구형, 그러니까 2심 재판에 검찰이 구형하는 거, 뭐 몇 년을 선고해 줘서 검찰 쪽에 얘기하는 거죠. 그거 그리고 선고 날짜 다 나올 걸 그런데 아직까지 안 나오는 거니까 좀 늦어지고 있어요. 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예상을 해보죠. 일단 2심은 3월 말로 예상되는 거죠, 지금요. 일단 뭐 대부분 형사 사건 같은 경우는 예. 결심하고 나서 한 달 정도의 이제 어떤 평의 기간을 갖고 그럼 한달 뒤에 오늘부터 선고를 한 달 뒤로 봐야 되는 예, 거죠. 통상은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사실은 관심은 2심도 2심이지만 이 재판의 대법원 최종 판결이 언제 나오냐예요. 예. 대법원 판결은 언제로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 우리 관련해서 이제 선거사법 같은 경우는 예. 공직선거법에서 좀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사실 정말 예외적인 규정인데 심리 기한에 있어서 특히 선고 기한에 있어서 대법원 그러니까 전심 사건의 선고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선고가 있어야 된다. 이런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항소심 재판의 선고 기일이 정해지고 나면 가령 3월 말로 정해졌다라고 한다면 그로부터 3개월 내외 이제 상고심에 선고가 있어야 된다라고 규정 자체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해당 규정의 어떤 강행성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어떤 뭐 그것이 뭐 위반했을 때 어떤 벌칙 규정을 병가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규정이 과연 준수가 될지 여부도 좀 한번 살펴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원칙에 따르면 3월 말에 2심이니까 3개월 뒤면은 6월 말 정도까지는 나와야 되는 게 그렇습니다. 원칙이나 네네. 그게 강제력이 있는 원칙은 아니다 그거죠.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이 얘기가 계속 많은 분들한테 관심사항이 된 이유는요. 만약에 조기 대선이 벌어졌다고 가정을 할 경우 그 대선일 전에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최종 판결이 나오냐 아니면 대선이 끝난 다음에 나오냐 이거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일이 있을 수 있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 결과가 재판 최종 판결이 나오는 시점이 언제냐 이게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겁니다 지금요. 그런 가운데 오늘이 2심의 사실상 재판이 마무리되는 날이거든요. 선고만 남겨두고. 자 그러면은 오늘 지금 재판이 마지막에 진행 중인데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실 수도 있지만 조금 잊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선거법 위반혐의 재판 쟁점이 무엇인가 화면을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간략하게 보면 딱 3가지 정도 사안이에요. 지금 앞서서 1심 재판부의 판단은 무죄와 유죄가 조금 섞여 있어요. 일단 고 김문기 전 처장 관련해서는요. 성남시장 재직 시에 김문기 존재를 몰랐다. 이 부분 있죠. 이런 얘기를 하고 뭐 도지사 되고 기소 후에 알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한 게 있어요. 근데 요거는 1심 재판부에서는 요거는 무죄 판단을 했거든요. 다만 해외 출장 중에 김문기와 골프 치지 않았다라고 얘기한 분은 이거는 유죄다. 이거 허위 사실 얘기한 것 같다. 유죄다라고 판결했어요. 그리고요. 백현동 개발 사업 관련해서 국토부 협박을 받았다. 이런 취지에 발언한 거 요것도 허위 사실로 1심 재판부는 보면서 유죄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 유죄, 하나의 무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유죄가 나오면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나온 거예요. 자, 그럼 2심은 과연 어떻게 되냐는 거죠, 지금요. 자, 이와 관련해서 오늘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이 재판 지대한 관심을 갖고 보고 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의 얘기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두 가지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성남시에 대한 압력 여부는 국토부가 성남시에 그 개발과 관련해서 압력을 가한 적이 없다라고 명백히 증언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도 유죄로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문기 처장도 몰랐다는 부분도 무죄가 나왔지만은 재반 증거를 종합하면은 그 부분도 유죄로 바뀌어야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관심을 기울이면서 뭔가 법적으로 이렇게 좀 설명도 했잖아요, 지금요. 방금 전에 확인했던 이 속보, 이재명 대표의 발언 다시 한번 좀 불러와서 볼까요? 이게 좀 관련이 좀 있어요. 오늘 이재명 대표는 김문기와 접촉했겠지만 기억이 없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른다고 얘기했다는 취지를 이렇게 설명을 했네요. 다음 보겠습니다. 이건 백현동 개발 사업과 관련된 경우입니다. 국감 때 눈치를 줘서 확 줄여서 발언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이 설명인데요. 종광대 대변인, 특히 앞에 김문기 전 처장과 관련된 발언, 뭐 접촉했겠지만 뭐 이렇게 설명했어요. 네. 그 속보 내용이 기억이 없다는 취지였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1심에서 김문기 씨를 모른다라고 한 부분, 기억과 관련한 부분 처벌할 수 없다라고 해서 무죄를 그건 받았죠. 무죄였어요. 검찰이 항고한 이유도 이 무죄 부분도 사실상 유죄인데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강해서 이것도 유죄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항소를 한 거죠. 그리고 그 두 번째 발언 백현동과 관련해서 국정감사에서 뭐 시간에 쪼개서 눈치에 줘서 그냥 뭐 압축했다는 이렇게 거예요. 얘기를 하시는데 그때 관계 한번 잘 살펴보시면요. 질문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문진석 의원입니다. 이분이 이재명 대표와 중앙대학교 선후배 사이고요. 사실 질문도 누구나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분이 당시에 경기도지사로서 국정감사에 나오지 않아도 되는데 이렇게 제기되는 모든 의혹을 나가서 일시에 해소하겠다라는 자신감을 갖고 판넬까지 준비해 가면서 설명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국정감사에서 눈치를 봐서 이 말이 꼬여서 얘기를 했다? 이걸 상식적으로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당시에 문진석 의원이 질문했던 것도 이재명 대표에게 굉장히 유리하게 모든 의혹들을 한번 해소해봐라라는 기회를 주는 식으로 질문을 했었는데 여기서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골프로 치면 오비를 낸 거지 이게 뭐 누군가에 의해서 압박이 있어서 이런 답변을 했다? 재판관분들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강성필 부대변인은 특히 이제 김문기 전 처장 관련돼서 접촉했겠지만 뭐 기억이 없다. 네.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사람의 어떤 기억, 주관적인 판단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이재명 대표 마음속으로 들어가지 않고서는 제3자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지만 이제 주변 정황을 판단하고 뭐 본인의 어떤 사례에 비춰가지고 아 그럴 수 있겠다 아니면 없겠다 이렇게 각자가 판단을 하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재판부가 판단을 할 일인데 저는 그 전에 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유력한 야당의 대선 후보를 다음 대통령 선거에 나가냐 못 나가냐라는 이 중요한 문제를 두고 사람을 아냐 모르냐 협박으로 느꼈냐 뭐 안 느꼈냐 이런 아주 지엽적인 문제로 다음 선거에 나갈 수 있게 하냐 못하게 하냐를 결정하는 자체가 저는 좀 잘못됐다. 왜냐 이 문제가 사실 대장동이라는 어떻게 보면 수천억 대의 어떤 비위 사건 때문에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본질은 이 대장동이라는 사건으로 인해서 누가
편익을 취했는지에 대해서 가려내고 그 사람의 처벌을 받으면 될 일인데 저는 이재명 대표를 대선에 못 나가게 하기 위해서 저는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를 한 것이 아닌가라고 저희 민주당은 일단 지적을 하고요. 또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이재명 대표는 김문기 씨와 골프를 안 쳤다라는 것이 평생에 한 번도 안 쳤다라는 게 아니라 예. 지금 국민의힘에서 공개한 저 사진이 단체 사진인데 딱 4명만 잘라가지고 공개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걸 저희 입장에서는 조작이라고 하는 것이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뭐 편집이라고 하던데 여튼 이날 사진 골프를 안 쳤다는 주장인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국토부가 이제 백현동 그 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에 대해서 협박이 있었냐 없었느냐 예. 이것도 국토부가 4번 식품연구원이 20번이나 공문을 보냈는데 이조차도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용도 변경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고 또 지역발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또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KTV에도 보도가 된 겁니다. 예. 당시에 대통령께서 이렇게까지 말하고 중앙부처에서 압력을 넣는데 기초단체에서 누군가는 협박을 느꼈을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안 느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또 재판부의 현명한 어떤 판단을 기대를 하고 있지만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것은 무죄라고 판단하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지금 검찰이 지금 국민의힘의 주장처럼 지금 이재명 대표가 4번이라는 공개된 방송에서 4번이나 말했다는 것은 예. 계획됐다고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새로 선임된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은 어떤 예. 주장을 하고 있냐. 아니 이 방송이라는 것도 전후에 맥락이 있는 것이고 예. 방송 다 1번, 2번, 3번, 4번이 다 각자 다른 얘기 속에서 그 얘기가 나왔을 때 어떻게 그것을 딱 하나로 똑같이 4번을 얘기했다고 판단할 수 있냐. 이거는 부적절하다.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는 심도 있는 결정을 재판부가 제대로 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대한 관심 그리고 제1야당인 민주당에서는 걱정 속에 지켜보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재판이요 단순히 이재명 대표 개인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민주당의 이른바 민주당이 갖고 있는 재산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는 재판이거든요. 지금요. 이른바 뭔가를 다 토해내야 되는 대선 때 지원받았던 뭔가를 토해내야 되는 이런 재판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지금 민감하고 첨예한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안지성 변호사. 예. 1심 결과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거 징역형이 나온 거예요? 보통 이런 상황에서 2심으로 가게 되면 보통 형량이 낮아지는 게 많습니까? 좀 뭐 높아지는 경우도 있습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과거에 이런 비슷한 사례들은? 일반적으로 뭐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를 했다라고 한다면 우리 예. 대법원 판결 중에 양형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가급적 존중을 해라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양형부당 가령 이제 검사 측에서는 양형이 지나치게 좀 적다. 또 피고인 측에서는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양형이 지금 너무 과하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했다면 원심의 판단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그나마 제일 높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케이스 같은 경우는 단순히 양형부당만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예. 1심에서도 지금 무죄와 유죄가 엇갈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사는 무죄로 판단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이 돼야 된다라고 상소를 했던 것이고요. 또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유죄로 인정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가 맞다라는 취지로 예. 항소를 사실혼이나 법률에 주장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에 있어서 유무죄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 만약에 네. 예를 들어서 두 가지 사례가 되겠네요. 그럼 네네. 무죄였던 게 유죄로 바뀌거나 네네. 아니면 유죄였던 게 무죄로 바뀌었다면 형량 차이가 또 확 벌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뭐 가령 이제 1심에서 원심에서 무죄로 인정됐던 것이 항소심에서 유죄로 인정이 된다고 하면 사실 형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너무나 높고요. 예. 반대로 뭐 무죄로 전부 다 인정이 된다고 하면 사실은 그때는 뭐 집행유예냐 벌금이냐를 떠나서 거의 뭐 전부 무죄이기 때문에 그때는 예. 이제 형량에 걱정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만 여기서 쟁점은 뭐 집행유예가 조금 더 나오느냐 아니면 뭐 실형이 선고되느냐 예. 이런 부분보다도 사실상 우리 이제 피선거권 박탈에 관련해서 1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지금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사실 뭐 이재명 대표 측에서도 100만 원이 되냐 안 되냐 100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은 다 같은 예. 의미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요. 예, 사실상 피선거권 박탈. 예.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이기 때문에 오늘 아마 이루어진 공판에서도 양형 증인을 일부러 좀 신문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런 이제 취지 자체도 막 가사 유죄로 인정이 된다 하더라도 이 여러 가지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예. 100만 원 이하의 좀 형을 선고해 달라라는 취지를 악마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여기 설명이 됐어요. 이게 만약에 벌금 100만 원 이상, 그러니까 이거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이니까 그 안에는 벌금이 뭐 500만 원, 1000만 원도 있고 징역형도 있고 다 포함되는 거예요. 아무튼 100만 원이 이게 결정적인 이 경계선인데
이게 넘어가는 형이 만약에 확정이 되면은요. 일단 의원직 상실이고요. 피선거권 박탈입니다. 이 뜻은 뭐냐면요. 선거에 못 나가는 거예요. 아주 오랫동안. 그리고요. 저기 맨 위에 있죠. 대선 당시 선거자금 민주당에서 지원받았거든요. 400억으로 넘게. 이거를 반환해야 되는 엄청난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재판에 따라서. 그래서 이렇게 지금 초미의 관심사가 된 겁니다. 일단 오늘 이 2심 재판 마지막 공판이 진행 중인 겁니다.